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박선용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혹시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매년 점심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시면 사실 좀 바로는 안 졸리시잖아요, 그죠? 예, 좀 지나서 좀 졸리신데, 그래서 지금은 좀 집중해 주시고요. 주무시려면 다음 세션에서 주무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셨던 포스트그레스 SQL 오로라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의 MySQL 오로라 역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거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인스턴스의 사이즈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여러분들이 작은 워크로드에서도 여러분들 쉽사리 오로라를 적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축적한 성능 관련한 모범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결국은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그 DB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기존에도 오로라가 처음 나왔을 때 MySQL 대비 뭐 3배, 4배, 5배까지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로라가 저희가 발표할 때 2015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제 오로라 2016에서 더 개선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앞부분은 조금 기술적으로 약간 깊이가 있어서 좀 이렇게 처음 들으시거나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사이즈의 크기가 올라갈 때마다 성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MySQL 깊게 아신다면은 5.6에서 5.7로 올라갈 때 MySQL 성능 개선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뭐 크게 두 가지 큰 성능 개선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오로라와 비교했을 때 성능치가, 즉 이때는 결국 인스턴스 사이즈에 거의 비례하게 오로라는 성능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것은 IO가 컴퓨팅 성능이 높아지는 데 대한 병목 영향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쪽은 어디선가 IO와 관련된 부분이 컴퓨팅 성능에 대한 병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들은 뒤에 좀 더 딥다이브한 내용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어느 게임의 워크로드인데 기존의 오로라가 아닌 MySQL을 채택하셨던 데 대비해서 이렇게 성능이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평균 응답 속도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좀 그렇게까지 크지 않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게임이라는 점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많은 업체들이 이미 적용을 하고 계세요. 적용을 하시면서 항상 지금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성능이 높아졌고, 그리고 기존의 같은 성능 대비 오로라를 적용했을 때는 더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예고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외 사례들이 훨씬 많은데 간단하게 이번에 리인벤트에서 축약해서 발표된 내용만 간단하게 여기에 올렸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좀 재미난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복제에 대한 지연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라의 MySQL 오로라의 그 복제 지연은 거의 없죠. 사실 뭐 10ms 이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여기 앞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더 낮은 가격에 더 높은 성능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인스턴스가 과거에는 좀 큰 사이즈를 쓰다 보니까 다용이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었지만 이제는 뭐 T 패밀리 사이즈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은 워크로드에서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기존에 오로라가 어떻게 성능을 향상시켰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더 작아지도록 노력을 했고요. 오른쪽의 것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IO는 더 작게 하고 네트워크의 패킷은 더 최소화하고 오른쪽은 가급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동기적인 프로세스나 아니면 지연에 관련된 패스들을 경감시켰다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효율적인 동작에 해당하는 철학인 거고요. 뭐 오른쪽에 보시면은 락프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렛츠 프리라는 표현이 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락 메커니즘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제 렛츠라고 하는 것이 통상 DBMS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량 락 메커니즘인데 이런 이제 렛츠 프리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이 IO,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부착 스토리지죠. 대부분이 초당 패킷 수. 그다음에 고성능 출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컨텍스트 스위칭이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성능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해 놓은 전통적인 MySQL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RDS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분들이 뭐 이 RDS 위에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했을 때 모습인데요. 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의 흐름은 EBS로 데이터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역시 복제가 일어나게 되죠. 이 부분의 복제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일어나는 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MySQL의 복제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뒤에 후수를 하겠지만 필연적으로 데이터량이 많을 때 레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오로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복제 인스턴스로의 데이터 전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것은 쉐어드 되는 스토리지 안에서 데이터의 복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쉐어드 된 스토리지를 사실은 모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즉 데이터에 대한 복제 타임 레그는 즉 그거에 대한 시간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이 쿼럼이죠. 뭐냐면은 의사 정족수라고 표현하는 저희가 6개에다가 분산을 합니다. 쓸 때는요 4개까지 복사가 되었을 때 에크를 받아요. 그리고 읽을 때는 3개입니다. 그래서 의사 정족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크를 받아서 실제로 이제 내가 쓰기 작업이 완료되었다 혹은 완수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어플리케이션 쪽에 리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은 요 퍼포먼스 이러한 아키텍처 구조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퍼포먼스 게인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첫 버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스토리지 노드 단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딥다이브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앞서 에크를 받는 그 과정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직 스텝 1, 2가 앞에서의 지연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앞단에서 느낄 때 내가 데이터가 어떤 정도의 타임, 그 리스폰스 타임이 얼마나 걸린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요 앞단 요 두 단계라는 거고요. 나머지 사실 단계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느끼시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스토리지 레벨 내에서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저희가 오로라에 대한 딥다이브 설명을 할 때 여러 차례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아키텍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자, MySQL은 결국은 복제를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레드 하나가 작동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요. 정확하게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쪽으로 전달하는 스레드와 이쪽으로 데이터를 내리는 스레드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돼요. MySQL은요. 그거는 이제 MySQL의 주 기능이죠. 그래서 통상은 이쪽이 좀 더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이쪽이 원래보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쓰는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병목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쓰는 쪽에서의 스레드에서의 지연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마스터 대비 복제에서의 소위 말해서 레그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표류라고 표현하는 형태의 타임 레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로라는 반면에 결국 쉐어드된 멀티에이지 스토리지를 두 어플리케이션이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업데이트가 벌어지는 것은 이 캐시에 대한 메모리만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에서 제대로만 써지면은 사실은 리드 쪽이나 다른 리드에 해당하는 그 인스턴스들은 사실상 같은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실데이터에 대한 읽기 복제 지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 MySQL에서의 실제로 복제 지연 현상을 겪고 보셨죠? 네. 뭐 수초 단위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수십 분 단위까지도 올라가는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기를 부하 분산을 하는 아키텍처를 하실 때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원래 그것이 표준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추천되는 아키텍처인데도 불구하고 복제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CUD와 R을 분리해서 리드 쪽을 많이 읽어나가서 부하를 분산시키는 것에 대한 구성이 사실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냥 주로 마스터만이 있는 대신 어떤 데이터의 유형별로 그냥 쪼개는 예를 들면 뭐 신상 정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아이템 정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쪼개는 소위 말해서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 레플리케이션은 그냥 하나의 백업용 DB로서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어떤 MySQL 자체가 가지는 MySQL의 복제 기능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로라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오로라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에 보통 쓰시죠. 그 다음에 리드에 해당하는 또 리드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CUD를 행하는 엔드포인트와 리드를 행하는 엔드포인트 두 개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페일오버가 나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변경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뭐 한번 보시면 또 재밌으실 만한 내용이 기존의 그 트랜잭션을 커밋하는 방식입니다. 왼쪽이 이제 MySQL이 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어떠냐면은 버퍼에 가득 차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버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내가 이게 커밋이 되려고 하는 그 시간이 write가 좀 적으면 뭐 결국은 안 차거나 아니면 시간이 돼야 되니까 좀 이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이제 그 아키텍처 잠깐 설명되었지만 오로라의 경우에는 요 로그 시퀀스 넘버로 이렇게 모든 트랜잭션 커밋들이 쭉 큐에 쌓입니다. 그래서 헤더 노드에 의해서 이것이 그룹 단위로 커밋이 되면서 헤더 노드의 값, LSN 값이 이렇게 점프하는 식으로 증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좀 저희가 설명을 더 드리려고 장표를 하나 더 넣었긴 했는데 여기선 생략을 했는데 5.6하고 5.7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MySQL도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더블 라이트 버퍼라고 하는 쓰기 버퍼를 병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5.7.11-4부터 그 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하면은 굉장히 좋게 나오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로우 컨텐션이라고 뒤에서 한 로우에다가 집중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5.6에 비해서 5.7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원래 MySQL이요. 오로라하고는 이제 메커니즘 자체는 좀 다르지만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성 스레드 풀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뭐 영어로는 어댑티브 스레드 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커넥션이 오면은 표준 SQL 같은 경우는 연결당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오로라의 경우에는 실은 뭐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의 재진입된 커넥션이 뒤에 스레드 풀에 다중으로 이렇게 연동할 수 있게 중간에 렛츠 프리 큐라는 걸 둡니다. 렛츠 프리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뭐 렛치라고 하는 락 메커니즘이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락 프리 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뮤텍스나 이런 걸 사용해서 OS의 락을 거쳐서 갔다 오는 경우에는 성능이 높아지기가 어렵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스레드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락이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락 자체를 굉장히 경량화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OS에 의존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메커니즘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성능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뭐 e폴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뭐 그 select 명령 소켓의 select 명령어 아시죠? select 명령어에 비해서 훨씬 경량으로 제공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커널 레벨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레드 풀을 재활용하면서 재빨리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또 여러 패러럴하게 스레드가 많이 붙고 커넥션이 많이 붙어도 컨텍스트 스위칭의 비용이 줄기 때문에 오로라가 평행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병렬 처리성이 되게 더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락 메커니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유사한데 중요한 거는 이쪽이 그 말하자면은 동시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동시 세션들 지원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요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메커니즘에 있어서 좀 더 멀티플하게 스캐닝을 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락 매니저가 동작하도록 그렇게 메커니즘을 바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처음 저희가 런치했던 MySQL 오로라의
2015년이죠. 2015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2016년이 되면서 다시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캐시 읽기 성능 개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캐시를 사용하죠. 당연히 캐시를 사용하는데 캐시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읽어올 수 있도록 개선된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카탈로그 동시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딕셔너리와 그다음에 캐시 이빅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를 불필요한 데이터는 캐시를 이렇게 해서 내려야 되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뭐 LRU 방식으로 가장 덜 읽은 애를 이제 퇴거시킨다든가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마라고 하는 거는 그 Non-Uniform Memory Access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멀티 프로세스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컴퓨터 메모리 설계 방식인데 요거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요거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스케줄러가 향상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리듀뷰에서 레치프리 똑같습니다. 레치프리라는 표현이 쓰이죠. 그래서 레치프리한 동시성 읽기 비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성능이 더 개선되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비캐시 읽기는 캐시에서 읽는 것이 굉장히 당연히 성능이 좋을 텐데 바로 이제 디스크에서 읽는다는 말이죠. 디스크에서 읽을 때는 이러한 또 개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마트 선택자 뭐냐면 스토리드 노즈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읽기 지연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케줄러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스레드가 IO 헤비한 거냐, CPU 헤비한 거냐에 따라서 적정한 스레드를 배분을 해주는 스케줄링 기능이 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RA라고 해가지고 Logical Read Ahead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그 시스템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DB 쪽에서 로우 레벨 쪽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좀 익숙하신 단어이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비트리 안에 비트리 알고리즘을 쓰죠.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 안에서 페이지를 순서대로 메모리 내에 선패치함으로써 읽기 IO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메모리 올려놓는 거죠. 그것도 어떤 순으로 페이지가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는. 원래는 비트리는 이렇게 쭉 하니까 분산되잖아요. 그 데이터 자체가 무슨 말씀이냐면 왼쪽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비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PK 값으로 읽으려고 할 때는 얘가 PK 값으로 읽으려고 하는 그 순서랑 디스크 오더랑은 다르죠. 저장되어 있는 건 어차피 굉장히 랜덤하게 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DB는 원래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랜덤 읽기가 강한 뭐 페이지 읽기가 강한 어떤 스토리지가 굉장히 뭐 DB 성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이런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결국은 각각에 대한 주키에 대한 부분을 주키에 대한 브랜치 페이지를 읽어서 그거에 대한 리프 페이지에 대한 그 순서대로 페이지 순서 번호 순서대로 가능한 많은 이 리프 페이지들을 미리 선행을 읽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냥 쫙 읽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LRA, Logical Read Ahead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 하나의 키에 대한 합경합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좀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11 버전에서는 그 한락을 위한 비트맵 형태로 락 압축 기능을 사용했는데요. 이거를 스핀락을 사용하던 것을 블락킹 퓨텍스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퓨텍스는 뭐 여러분들 Fast Interface Mutex라고 해가지고 뮤텍스는 아닌데 OS에서 지원하는 또 경량 말하자면은 이제 락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 이제 설명하기는 이 자리에서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대 12배의 CPU 사용률을 감소했고 그리고 3배의 처리량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락 릴리즈에다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방법을 적용해서 결국은 오로라 2016에는 굉장히 많은 성능이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핫 경합 로우에다가 막 하나의 로우에다가 업데이트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로라의 경우에는 어떻죠? 여기에 비해서 5.7이 굉장히 좋아졌죠, 여러분.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로라는 더 좋습니다. 그죠? 3배, 뭐 16배. 네. 그래서 뭐 6배죠, 거의. 2.3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이렇게 테스트 하실 분 이 정도 규모로 차이가 나요. 5.6과 5.67이. 근데 전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특정한 워크로드에서.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로라가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삽입 성능 향상 뭐 이런 것들인데요.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키 정렬로 배치 인서트를 가속했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인서트를 처음부터 이렇게 경유하고 또 그 다음 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인덱스에 대한 커서 포지션들을 값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툭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포지션을 캐칭함으로써 동작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경우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 되게 무척 단순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복잡한 경우에는 어떤 때는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게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부터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 패턴에 따라 동적으로 스스로 크거나 키거나 낍니다.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엔진이 하는 거죠. 역시 또 여기 레치라는 표현 나오죠. 레치는 이제 뭐 DBMS에서 이제 사용하는 경량 메커니즘이고요. 그러니까 락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풀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데드락 문제 때문에 그렇게 레치라고 하는 알고리즘 뭐 오라클이나 뭐 MS SQL 다 레치라는 표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 빌드 속도도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리눅스의 선행 읽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트리에서의 블락 주소에 대한 방식, 이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MySQL은 요걸 이용했는데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의 새로운 트립 삽입이 과도한 분할 및 로깅이 발생하므로 이것은 결국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앞서 그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인덱스 빌드가 훨씬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선패치된 블락을 스캔해서 이런 블락 주소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오로라가 훨씬 더 빠른 또 인덱스 빌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공간 인덱스인데요. 공간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뭐 필요성은 전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원이나 2차원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비트리가 좀 이렇게 적합하지 않으니까 알트리라고 하는 걸 보통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 MySQL 표준으로 지원하는 거죠. 5.7부터요. 근데 이것을 쓰지 않고요. 저희는 오로라에서는 뭘 쓰냐면요, Z-인덱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Z-인덱스를 이용해서, Z-인덱스는 뭐 여러분들이 CSS 프로그래밍 하시면 Z-인덱스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장 인덱싱 캐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BT를 사용하는데, 이제 디멘셔널 올더드, 그러니까는 방향 Z축 이런 식으로 공간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둬가지고 인덱스를 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뭐 사실 여기서 뭐 이렇게 깊게 설명드릴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공간 인덱스를 사용해서 성능이 공간 관련한 데이터 관련해서는 성능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죠. 5.7에 비해서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이게 그 실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했냐면 데이터량이 정말 많아졌을 때는 어떨까가 지금 사실 되게 궁금해서 좀 조만간 테스트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포스트그레스 SQL 오로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환영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그레스 SQL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나오신 대로 포스트그레스 SQL은 20년간 진짜 활발히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DB에서 박사 논문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론을 가장 먼저 적용시키는 DBMS가 바로 포스트그레스 SQL입니다. 어쩌면 가장 소위 말해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포스트그레스 SQL이고요.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지원하고요. 특히나 오라클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라클과 가장 호환성이 높아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우리 뭐 정말 그 하이엔드로 어떤 그 워크로드가 필요할 때는 뭐 정말 좋은 건 오라클이죠. 그러나 오라클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선택지가 사실은 포스트그레스 SQL입니다.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잘 안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라클에서부터 포스트그레스 SQL 컨버전 툴을 이용해서요, 가장 높은 자동 전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한 바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오라클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은 사실은 냉정하게 제 기준으로 보면 오라클을 정말 써야 되는 워크로드는 전체 10,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외에는 사실은 다른 DBMS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오라클이 아닌 다른 선택지로 사실 MySQL을 선택하기는 좀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그레스 SQL이 있고 또 포스트그레스QL이 오로라화 됨으로써 저희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높은 고가용성과 성능을 제공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만이었던 과거의 선택지가 이제는 오라클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라클이나 SQL 서버로서 여러분들이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레스 SQL을 선택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뭐 오로라 MySQL로 전환하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오라클 쓰시는 분들한테요. 벤치마크를 수행을 했고요.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성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아마존 오로라가 PG 벤치, 표준 그 벤치마크 툴이죠. 2배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처리량이죠. 처리량, 스루풋 2배 정도 빠르고요. 시스벤치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사이즈는 같습니다. 지금 밑에 좀 사이즈가 좀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밑에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자, 이게 커넥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경합 현상 때문에 그래요. 리소스의 경합 현상. 앞서 말씀드린 컨테스트 스위칭이 어느 쪽에서 일어나느냐의 부분인데, IO냐 뭐 이런 쪽으로 결국은 공유 자원에 대한 획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커넥션 수가 많아지면서 어디선가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어떤 그 병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라의 경우에는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거는 이제 오로라를 이용해서 초당 12만 쓰기 퍼포먼스가 나왔다라는 결과입니다. 12만이면은 뭐 여러분들이 웬만한 워크로드에서 다 충분하시죠. 거의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 로딩 속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딩하는 이 과정이 오로라가 한 3배 정도 시간이 덜 걸린 거죠. 이거는 이제 런타임이니까 짧을수록 좋은 거죠. 이런 데 있어서 카피인하고 베이커밍하고 인덱스 빌드하는데 거의 3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마이그레이션을 대량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 데이터에서 바로 올리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다음에 2배 더 빠르고요. 이런 식의 굉장히 좋은 이 더 중요한 건 이제 일관성입니다. 이렇게 10배 더 일관다. 이거 뒤에 나옵니다. 이건데요. 실제로 트루풋에 대한 타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간대가 균일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업다니까 베리에이션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라지 스케일에서도 역시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뭐 리커버리 시간은 85배 더 빠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은 오로라에 대한 성능 결과, 비교 결과를 보시면은 뭐 잠시 앞에 보실 때보다 보시면 이제 이게 서머리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뭐 성능은 숫자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은 뭐 벤치마킹, 대표적인 벤치마킹 툴 최소한 2배에서 3배, 그리고 데이터 로딩은 3배 빠르고요. 리스폰스 타임은 2배. 그다음에 throughput 이런 것들은 지터링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위에 아래로 막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되는 거, 이 지터링 자체가 3배 이상 더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스케일,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지면서의 스루풋의 어떤 증가율 이런 것들이 3배 더 낮다라는 거고요. 리커버리 스피드는 85배 정도 빠르다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죠.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다음에 이제 성능을 위한 모범 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존의 MySQL에 대한 혹은 뭐 이게 성능 향상 방식이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던 어떤 뭐 쿼리의 튜닝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더 고려하실 거는 가능한 한 동시 접종 사용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커넥션 개수에 따라 얘가 증가를 하고 그만큼 컨텐츠 스위칭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넥션을 많이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저가 붙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기 확정을 적극 사용을 하는 건 리드 리플리카를 15개, 뭐 6개 이렇게 막 만드셔서 리드 쪽으로 분산을 쉽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마스터가 다운되면 리드가 바로 마스터가 되니까요. 그쪽을 보게 하니까요. 파라미터 튜닝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원래 파라미터가 기존에 잘 튜닝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막 이렇게 변경하시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퍼포먼스, 이 인스턴스 자체 퍼포먼스 뭐 나오는 매트릭에 대해 집중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뭐 인덱스를 잘 타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쿼리 자체, 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디자인을 뭐 성능 관점에서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쿼리 같은 경우에는 캐시입니다. 캐시를 온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의 매트릭을 참고를 하시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드밴스드 모니터링을 키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기존의 또 기본 매트릭스 외에 훨씬 더 인스턴스 레벨의 깊은 매트릭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어드밴스드 모니터링을 키시고 반드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튜닝하시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포스트그레스 SQL과 또 새로워진 MySQL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하시는 그 작업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테스트해서 사용해 보시면서 얼마나 이게 가용성이 좋고 편리한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